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바롤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롤로님의 무서운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바롤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네. 그러면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바롤로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신 이유가 군대 괴담이 또 오랜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느낌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대 괴담을 별로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제 좀 죄송하더라고요. 군대 얘기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게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만 더 일반 분들이 더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제 안 가신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냥 표현만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시게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고, 제가 일병 때 한 5개월 정도 했었을 때 돌비라는 이등병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이제 메인입니다. 이제 메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조금 짧게 드려야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가족들이랑 같이 남한에 내려오신 뒤에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국군으로 참전을 하셨고,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에 소속 소대장님 덕분에 목숨을 여러 번 구했다고 말씀을 많이 술만 드시면 하시곤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을 또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백령도에 있을 때 총사고를 당하시고 충격을 좀 받으셔서 그만두셨어요, 군대를.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분들도 아버지가 막 벌어서 대학까지 다 보내시고 회사에서 일을 잘 하셔서 요직까지 오르셨는데, 이제 사장 아들님이 그 자리를 꿰차면서 아버지 책상을 막 복도로 빼놓고 이렇게 좀 그런 일을 당하셔서 부당하게 퇴사를 하셨고, 저희 삼촌이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당시 군사 정권이다 보니까 당시 명문이 이제 육사였어요. 그래서 육사를 좀 꿰쳐져서 그곳에 가려고 하셨는데, 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고 다른 좋은 명문대를 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사전 설명을 드리고 메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제가 공군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등병이 좀 길죠. 그래서 공군은 좀 특이하게 수능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자대 배치도 막 병사들이 지역 지원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대부터 배치까지 지원의 연속인 거죠. 저는 이제 헌병 특기를 받았어요. 근데 비행단 특성상 넓기 때문에 공군 헌병이 좀 특이하게 뭐 기동, 경비, 군견 이렇게 받고 있고, 헌병이 비행 기지를 방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단이 넓기 때문에 저 같은 군견 핸들러가 군견을 데리고 넓은 지역을 걸으면서 순찰을 하는 거죠. 이제 폭발물 탐지도 하고 거동수산자를 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고요. 저는 이제 개를 좋아해서 군견 소대에 들어갔는데, 여성분들이나 이제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이나 뭐 군대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면 그냥 비행장 경비 업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군견 소대는 개랑 둘이서 걸어 다니면서 비행단을 지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가 질 때쯤부터 해서 해가 뜰 때까지 교대로 막 근무를 나가는 거죠. 근데 군견 소대라는 게 다른 군인분들처럼 선임이랑 후임이랑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개랑 사람 둘이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다른 근무 하시는 분들이랑 다르게 근무를 서면서 자연스럽게 OJT가 안 되고 따로 기간을 두고 OJT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임 한 명이 저랑 붙어서 모든 근무 코스를 한번 걸어주는 거죠. 그런 걸 하게 되는데, 3시간, 4시간을 선임의 군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걷는데, 그때 당시에 선임이 무서운 얘기를 진짜 잘하고 많이 알았어요. 생각해보시면은 늦은 새벽 밤 이럴 때 비행기 뜨기 전 새벽에 고요한 비행장에 불빛은 비행장 저 멀리에 있고, 캄캄한 길, 뭐 초소 불빛 길, 비행기가 주차하는 거를 주기장이라고 하거든요. 주기장 이런 데를 이렇게 셋이서 걸으면서 무서운 얘기 들으니까 진짜 재밌고 너무 막 매일매일 극기 훈련 같았어요. 저도 이제 무서운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게 들으니까 이게 말해주는 사람이 신나게 되고 저도 막 재밌어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OJT 동안 제가 재밌게 막 이렇게 듣고 빠져들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도 적응을 하고 일병 달고 뭐 사람만한 개를 이제 뭐 똥도 싸고 똥 싸고 치우고 막 이러면서 근무 준비를 잘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군견은 나라의 재산이다 보니까 비를 막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군견들이 걸으면서 커버하는 넓은 지역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럼 새벽에. 그럼
그 근처에 있는 경비 초소들을 열어서 다른 소대의 소대원 한 명, 그리고 군견 소대원이 걔 대신에 제가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초소를 몇 개 랜덤하게 열어서 기지를 지키는데, 이제 군견이랑 넓은 지역을 커버를 못하니까 초소 수를 늘리는 거죠. 이제 저는 누구랑 배치받을지는 모르고 갔는데 다른 소대에 있는 똘비를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에 첫날에 똘비랑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간 그 초소가 유명한 귀신 나오는 초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이야기 잘하는 선임만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간부들도 거기 지나갈 때 야, 저기 귀신 나온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느냐면 카더라인데, 거기 비행특기 간부가 조종사죠. 공군 네. 조종사가 누군가를 살해를 하고 그 초소가 워낙에 외딴 데 있으니까 그 초소 근처에다 묻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포의 초소에 배치가 됐다, 여기를 여는구나, 무섭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돌비는 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니까 반갑다, 뭐 그 소대 분위기 어떤데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이 친구 아버지께서 이제 무당이 돼야 되는데 안 되신 팔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이 얘기를 지금 드릴 얘기는 아니고 막 들었는데, 그러다가 근무 잘 서고 있는데 무전기가 치익치익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뭐 몇 초소 들리나 이러길래 이제 무전기를 들고 예 들립니다, 뭐 몇몇 초소 이등병 돌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통제관님 간다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관이 뭐냐면 그 비행단의 새벽을 지키는 당직인데, 이제 뭐 당직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걸 통제관이라고 해요, 공군에서는. 그래서 그날 따라서 굉장히 성실한, 왜냐하면 당직 통제관 안 돌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신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막 칼군무 딱 사는 자세로 막 서고, 오면은 이제 뭐 라이트 꺼 뭐 누구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훈련 상황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통제관이 자기 와이프를 살해해서 트렁크에 싣고 저희 초소에 온 거예요. 살해를 하고 오는 거죠. 저 멀리서 차불빛은 슬슬 보이는데 저희는 은연패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 꿈의 설정이 딱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냥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통제관이 누군가를 죽이고 트렁크에 싣고 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가오는 통제관을 보면서 돌비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은 무슨 그냥 이혼을 하지 뭐 사람을 죽였나, 와이프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돌비가 이제 개가 개를 먹는 세상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얘가 영어로 말했어요. 이게 영어 수거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한국어로 제가 직역한 거예요. 네. 개가 개를 먹는 세상, 이게 너무한 세상이다 이런 건데, 제가 이거 먹물 냄새 난다, 공군 애들은 뭐 수능 성적을 내고 와서 그런 애들이 뭐 이렇게 먹물 냄새가 많이 나는 영어를 막 갑자기 쓰고 얘도 이러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오기 직전까지 저희 둘이서 그래서 되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냐 그러면서 둘이서 욕을 좀 하다가 이제 거의 다가와서 돌비한테 안구 대라고 네가 하고 내가 이제 은폐할게 이러고 있는데, 통제관이 온 거 뻔히 아니까 훈련이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통제관이 안구 대고 내리더니 근무 잘 서고 있냐, 뭐 근무복 답답하진 않냐, 총이 무겁진 않냐, 총기 간수 잘해라, 고생 많다, 이런 통상적인 대화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갑자기 부부간에는 의리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뭐 나처럼 되지 마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막 울더라고요 저희 앞에서. 그래서 뭐 야 너네 담배 피냐? 담배 있으면 한 대만 주라, 나 담배를 끊었는데, 저희도 담배를 안 폈거든요. 그래서 안 핍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이러더니 뭐 야 일병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하길래 제가 통제관님 뭐 제가 다른 사람 인생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랬어요. 통제관이 저를 멍하게 쳐다보더니 발길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꿈 상황처럼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러 차를 끌고 어디 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러다가 이제 근무를 마치고 저희는 돌아갔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식은땀이 줄줄 흐르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통제관이 자기 아내를 살해를 해서 트렁크에 싣고 와서 저희 근무지에 와서 얘기를 나누고 생을 마감하러 스스로 어디 갔다? 이게 그러니까 꿈을 꾸듯이 저는 그냥 이게 내가 어제 근무를 안 나갔나? 이게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꿈인지 생신지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똘비도 같이 있었는데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해 보셔야 될 게, 저는 1병 따위고 돌비는 2등병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되게 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기 뭐 이소대 전환 좀 해볼게요. 그럼 뭐 분대장이나 간부가 왜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악몽 꾼 것 같은데 뭔가 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뭐 집합 뭐 일병 가 빠져가지고 뭐 몰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만나면 똘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초 작업 같은 걸 막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똘비를 PX에서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야 똘비야 그때 나 잤냐? 내가 무서운 꿈 꾼 거 아니야? 이러니까
돌비가 갑자기 너무 놀라서 지도 막 어버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도 선임 앞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꾼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착해서 위에다가 아무 말을 안 해서 자기가 무사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같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조금은 달랐는데 막 둘이서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좀 다르고 상황이 조금 달랐는데 같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뭐지 이러다가 뭐 똘비랑은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똘비가 장단 맞춰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장단 맞춰주는 건가? 뭐 비가 오면은 똘비랑 종종 봤었어요. 저희가 딱 그 소대랑만 근무를 서다 보니까. 근데 돌비 친구가 약간 말을 하면 조금 재수없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먹물 냄새라고 하는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정확하게 대화가 기억나는데 야, 내 친구 아버지는 회사 이름을 친구라고 지었다. 친구 이러면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뭐 그렇습니까? 뭐 재밌습니다. 이게 아니고 고유 명사는 법인명으로 사용할 수 없지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 말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는 척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차라리 너랑 무서운 얘기는 하는 게 낫다. 이래서 저도 막 선임한테 들은 얘기 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 어쩌다가 기간도 3개월이나 더 긴 공군을 맞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돌비가 이제 해외에서 초중고 다 나왔고 대학도 해외에 다니다가 편입 제도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공군에 올 생각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꾸신 할아버지 관련된 꿈이 있는데 할아버지 관련된 꿈을 아버지가 꾸시고 그래서 뭐 이상하게 막 아버지가 공군 지원을 강건을 했다. 자기도 이제 공군 오기 싫었는데 그냥 육군 가서 좀 짧고 빨리 끝내려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공군 간부 출신이라서 공군을 간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뭐 얘랑 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뭐 아버님께서 무슨 꿈을 꾸셨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돌비가 이제 돌비 아버지께서 꾸신 꿈을 저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꿈이냐면 돌비 아버지께서 이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한 남자의 삶을 지켜보는 모습을 이제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비 아버지의 꿈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어떤 남자의 삶을 봐요. 그럼 이제 옆에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꿈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나오냐면 한 남자가 6.25 이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혼자 돈 벌러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친척 어르신이 나타나서 야, 너 왜 혼자 가냐? 가족들이랑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 다 같이 남한으로 내려가. 이러셔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전쟁이 나서 그분이 전쟁에 참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피난을 해서 부산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친척 어르신 덕분에 난리통에 가족이랑 함께 할 수 있었네? 이러고 이제 한 가지 꿈이 끝난대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목수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막 커나가요. 첫째 아들이 군대를 공군 하사관, 그러니까 지금 부사관 제도거든요. 하사관으로 가게 되고 백령도에 배치가 된대요. 그 옛날 군대가 저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첫째 아들이 하사관이 됐는데 그 동기 하사관이랑 무슨 말다툼을 막 하다가 동기 하사관이 총 들고 막 장난치면서 너 쏜다 이러다가 진짜 쏘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총알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지켜보는 그 남자의 아들의 머리 옆에 탁 맞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충격을 받고 그냥 군대를 그만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꿈이 또 몇 번의 꿈에 지나고 또 꿈을 꾸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또 나오셔서 그 남자의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의 아들은 이제 무역회사에 취업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무역회사에서는 선원들을 배에 태우는 권한이 크대요. 그래서 이제 요직에 앉았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사장 아들이 그 남자의 일자리를 뺏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뻐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 친구를 저렇게 힘들게 하다니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신대요. 그러다가 돌비의 아버지께서는 돌비의 할아버지가 그 사장 아들의 배를 꽉 쥐어 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뭐 장사도 좀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뭐 이렇게 막 잘 살고 있는데 그 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은 사장의 아들이 간암으로 죽는데요. 그래서 그 남자의 아들은 자기한테 모질게 굴었던 사장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문상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와서 자기 자식들을 쳐다보다가 다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지켜보시는 이뻐하시는 이 집안의 둘째 아들도 꿈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귀에 조그만한 귀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요. 그 남자의 첫째 아들은 둘째 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형이 네 귀를 고쳐줄 걸 미안하다 하면서 막 울면서 슬퍼해요. 동생은 형아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괜찮다 이러면서 다른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막 똘비가 이런 꿈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요. 자기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뭐 어떤 남자를 지켜보는 꿈 이야기를. 근데 저는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에 경직이 딱 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저희 집 얘기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고 삼촌한테 들었던 얘기고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친척들 모이면 술만 먹으면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매칭이 될 수가 있나? 당황하죠. 그래서 근데 네가 왜 공군에 온 거야? 이러니까 그럼 돌비 아버지께서 강권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그러다 복귀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삼촌께서 되게 특수한 직무에 고위공직에 있었는데 지위가 높고 조금 정적이 있었어요. 예.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셨잖아요. 그 꿈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 가게가 몫이 좋았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꿈 이야기가 아니고 남자가 찾아와서 뭐 사장님 여기 몫이 좋다. 여기 복권 사업권이랑 담배 사업권이랑 그리고 뭐 이런 몇 가지 사업권을 줄 테니까 여기 장사를 하세요. 이랬대요. 예. 저희 아버지 처음에 당연히 사기꾼인 줄 알고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막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확실히 가게가 몫이 좋으니까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이러면서 막 기대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막 거의 구차를 시키고 저녁같이 같이 드신 뒤에 명함을 하나 주면서 사장님 동생분 있죠? 누구씨 그분한테 제 명함만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청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쫓아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우리 삼촌을 엿먹이려고 나한테 지금 와서 가족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내가 만약 얘를 손찌검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삼촌한테 뭐 땡땡씨 조카가 군대에서 후임 구타했다 이런 걸로 엮으려고 뭐 이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삼촌한테 전화를 하고 삼촌 이런 일이 있었다. 혹시 뭐 아빠랑 그쪽 이런 일이 그거 아니가 이러니까 삼촌께서 야 내가 사실 요즘에 진급 같은 게 좀 걸려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근데 니 그냥 걔한테 좀 잘해봐봐. 그냥 뭐 괜히 나쁘게 굴지 말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 뒤로 비만 오면 이제 뭐 한 번씩 돌비랑 근무도 서게 되고 근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군대 생활이라는 게 그냥 뭐 노견 관리도 해야 되고 군대 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뭐 제대를 한 거죠. 저도 제대를 하고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술자리만 있으면 그냥 계속 하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네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왜 이렇게 돌비에 제보해 막 이렇게 되는 그냥 그런 얘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7년 전인가 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려고 하셨어요. 참전용사고 하시니까 할아버지 명예를 위해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뭐 어디서 징병이 되셨고 어디서 훈련을 받았고 어느 소대에 배치가 됐고 이런 걸 막 정리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A4 용지 쓰셨어요. 뭐 나라에서 물어보면 말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 소대장님이 할아버지를 여러 번 살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뭐 징격 오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징격 이런 무전이 오면 바로 자기 소대원들한테 야 징격 이렇게 안 하고 야 기다려 이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올라가서 빨리 점령을 하고 빠질 때 빨리 잘 빠지고 그리고 뭐 폭격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칼질하게 챙기셨대요 소대원들을.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소대장님 때문에 살았다 진짜. 근데 소대장님께서 전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시면 술만 드시면 막 그 얘기를 하시고 제사를 지내셨어요. 소대장님 제사를 저희 집에서.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소대장님 많이 잡수세요 이러면서 맨날 막 기도를 하고 이러셨거든요. 정성 가득하게. 근데 이제 그 소대장님 성함은 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항상 소대장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들을 종이에 막 쓴 걸 보고 언제 뭐 소집 재고 등록되고 뭐 징병되고 막 이런 걸 적어놓고 하다가 소대장님께서 성씨가 엄청 특이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볼게요. 성이 동방씨예요. 동방씨.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동방씨면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대장님 성함이 동방철수. 제가 군대에서 만난 돌비 풀네임 말씀드리면 동방돌비. 제가 머릿속에 이게 뭔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그냥 뭐 군대에서 참 이상한 경험을 했고 술자리 안주처럼 생각을 했는데 혹시 돌비 아버지 꿈에 나온 동방철수 소대장님이 돌비 할아버지께서 제사 지내준 저희 할아버지가 이뻐서 자기가 주변을 맴돌면서 자식들을 챙겨줬나? 오.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자손들끼리 만나라고 그렇게 애를 쓰셨나? 근데 나는 이제 삼촌이랑 엮어서 그 친구한테 마음도 안 열고 맨날 주식 뭐지 맨날 그러고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이냐면 제가 뭔가 우리 삶이 뭔가 그냥 물리적이고 과학적인로 설명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면 우리 삶이 어떤 영혼이라든지 의지 어쩌면 또 악이라는 그런 악의 같은 것도 남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참 이런 합리적인 설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점 자체가 네. 과거로도 갔다가 현재로도 왔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예, 저도 이게 말씀드릴 때 너무 막 할아버지 뭐 꿈 이러면 너무 헷갈리실까봐 이거 좀 정리를 하려고 메모를 엄청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야, 이게 꿈이 이렇게 공유가 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네네. 야,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이거 되게 기묘하네요, 이야기가. 저도 그때 통제관 이야기는 진짜 막 귀신 네. 같았어요, 저는. 근데 네. 그 뒤에 이야기는 참.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진짜 막 약간 안 믿었거든요. 저는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네. 사실 막, 진짜 구태의연하다, 아빠. 이러면서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되게 막 싸우게 됐었어요. 제사상 앞에서. 아빠, 예, 진짜 예. 이런 거 그만해. 그랬었는데, 최근에 막 할아버지 이 사건이 있는 뒤로는 저도 항상 제사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야, 아무튼 오늘 바롤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로 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또 기묘한 이야기는 바롤로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돌비공포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